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람TV입니다. 테슬라의 역습 2023년 주도주 비교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다우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나스닥이 오늘은 1.26%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장 막판에 이렇게 많이 밀리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다만 12,300선은 아직 지켜내는 모습이에요. 오늘 12,560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단 뉴스와 미디어에서는요.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악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막판에 많이 밀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반등을 나스닥 위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어요. 10년물 국채금리가 3.7%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하루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뉴스에서 이렇게 이유를 갖다 붙이더라도 꼭 이게 이유가 아닐 수 있어요. 아무튼 이 뉴스와 맞물려서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일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오늘 나스닥이 1.26%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매커시 하원 의장, 그러니까 여야가 만나서, 여야의 수장이겠죠. 수장이 만나서 전날 전일 세 번째 부채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빠졌다라고 하는데요. CNBC에 따르면 부채 상한 협상이 거의 진전을 보이지 않자 주가는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 관건은 정부 지출, 정부 예산 이런 삭감과 관련된 협상이 되겠는데요. 계속해서 공화당 측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역시나 관건은 정부 지출과 정부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요.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제시한 엑스데이트 바로 6월 1일이었죠. 6월 1일을 디폴트 예상 날짜로 제시를 했는데 이 날짜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역시요. 디폴트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정부 기관들이 예정된 지출을 늦출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자, 그러자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디폴트 날짜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을 제기했죠. 불확실성 역시 불안감을 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러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유가는 70불대 초반에서 계속해서 안정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우나 나스닥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역시나 최근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주식들이 오늘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가가 70불대 초반에서 좀 빌빌거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에너지 주식들은 오늘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전반적으로 경기에 둔감한 주식들이 오늘은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12,300선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제가 확인을 시켜드렸고, 자, 오늘 장이 좀 크게 밀리면서 12,750에 저항을 한번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전에 한 4월 말에도 나스닥은 이 51선을 딛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지금 보시면 51선과 주가의 괴리가 상당히 벌어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51선이 올라오면서 51선을 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박스권의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12,250에서 12,300 정도를 지지 라인으로 생각하고요. 이 지지 라인을 깨지 않는다면 새로운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6월 1일 X 데이트죠.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되기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까지 이 악재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악재가 소멸이 된다면 이 6월 1일까지 이 박스권의 상단을 깨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상승 추세가 계속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역시나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보다는요, 중요한 건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긴축 정책이 될 것 같은데, 금리가 5.1%까지, 그러니까 5%대 초반까지 올라오면서, 자, 아직까지는 앞으로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동결될 전망이 상당히 높아요. 자, 하지만 어제 69.1% 확률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이 73% 수준이었기 때문에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연준 매파 의원들의 발언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같아요. 자, 6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30.9%까지 좀 더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훨씬 높은 수준이지만 6월 14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스멀스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이 점은 유의하면서 계속해서 트래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금일 시장의 하락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과 함께 같이 오늘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중 테슬라는 거의 193불 수준까지도 이르렀어요. 자, 어제 대비 한 2.2%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장 막판 나스닥이 크게 밀리면서 같이 밀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64% 하락한 185.77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쾌조의 상승세였는데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린 안 좋은 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 망치형 봉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위에서 찍어 내리는 듯한 모습이죠.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4월 달에 이렇게 갭 하락했던 부분을 이미 크게 양봉으로 메꾸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지라인이 있을 것 같아요. 한 176불 정도는 지지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뭐 176불을 깨고 내려선다면은 다시 한번 하방 지지 테스트를 할 것이고 한 160불대 초반을 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나스닥과 테슬라의 하락에 대해서 게리 블랙은 역시나 바이든과 메카시 하원 의장 간의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뉴스에 주식을 팔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어쨌든 6월 1일까지 거래를 완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The two sides will get a deal done by June 1st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양측 모두 미국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비난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든 채무 불이행, 디폴트는 없을 것이고 합의를 완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가라는 건 악재를 먹고 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부터 현재까지 숱한 악재들이 많이 있었어요. 금리 인상도 지속이 되어 왔고요. 하지만 성장주, 기술주 대표적인 100개 주식으로 구성된 나스닥 100과 같은 경우는 QQQ ETF가 바로 나스닥 100이죠. 작년 10월 저점에서 33%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2022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2022년 4월 때가 작년 2월 정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속도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QQQ 그러니까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요. 올타임 하이까지 이제 한 15.65%밖에 안 남았어요. 목표치가. 그리고 섹터별로 작년과 올해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5월 18일 기준입니다. 작년에는 이 빨간색 막대예요. 2022년. 그리고 올해 YTD 현재 5월 말 기준에 2023년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자면 작년에는 에너지 섹터가 가장 좋았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에너지 주식이 가장 좋았어요. 64%라는 어마어마한 성장률 주식 수익률을 보여주었는데 현재는 2023년 들어서는 8.7% 빠지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QQQ죠. 작년에 32.6%가 하락을 했지만 자, 올해 이를 다 만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024년 YTD 연간 누계 수익률은 26.9%를 보여주면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기술주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좋았다라는 거고 러셀 1000도 좋은 모습이죠. 중소형 기술주도 2위에 등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이 다우보다 좋았으니까 S&P 500이나 S&P 100보다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스닥 테크 성장주들은요 2023년 현재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작년에 안 좋았던 주식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리고 나스닥 100의 성장을 이끈 메인 주도주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올해 2023년의 주도주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5월 18일 기준으로 올해 최고의 주식은 엔비디아입니다. 현재까지는 112%라는 어마무시한 2023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2등은 메타예요. 102%, AMD가 3등으로 64%고요. 테슬라가 42%로 한 4등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이 26% 정도 상승하는 동안 거의 한 16% 정도 초과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이 주식들의 최고점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 테슬라는 갈 길이 멀어요. 애플 같은 경우는 현재 최고점과 3%밖에 괴리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 애플이 더 오르면 연고점을 갱신할 수도 있다. 최고점을 갱신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5%밖에 괴리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뭐 S&P 500도 한 11%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는 57%라는 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57%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줘야지 최고점이었던 400불대 이상으로 올라설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런 것들로만 봤을 때는 테슬라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왜냐면 재무적으로 보나 앞으로 유망한 성장 산업으로 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식들보다 테슬라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가 어제 엔비디아랑도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어제 방송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엔비디아가 올해 최고 누적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올타임 하이 가격과 5%밖에 괴리를 안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PER 값도 많이 올라갔고 PE 지수도 많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향후 한 4, 5년간 EPS 성장률은 테슬라가 엔비디아보다 좀 더 높은 모습입니다. 자, PEG 값도 더 낮고 PER도 더 낮기 때문에 테슬라의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현재 테슬라 역시 무디스나 S&P 기준으로 투자 적격 등급에 들어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 매각캡 28개 우량주들의 신용평가사의 신용 등급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아직 뭐 최하위 수준이에요. 보시면 한 10등, 9등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 재무 구조는요. 1위라고 볼 수 있는 애플, 2등이라고 볼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훨씬 더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는 뭐 부채 대비 현금이라든지 자본 대비 부채 비율 이런 부채 비율들이 순위가 15등, 25등, 8등, 9등, 6등이에요. 28개 중에. 하지만 테슬라는 가장 우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채 대비 현금 보유율도 1등이고요. 부채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등과 2등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최고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는 현금 보유 수준은 28등에서 28위 안에서 8등 수준이고 부채를 꽤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부채 비율이 높은 편으로서 12, 18, 16등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재무 구조는 테슬라가 애플과 엔비디아를 훨씬 더 뛰어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자동차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정말 비교가 불허한 1등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도적 1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탄탄한 재무 구조로서 안정적인 사업 확장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재무 구조와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가 항상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매니팩처링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의 장기적인 강점은 제조 기술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던 일론 머스크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 6월 8일, 2021년 8월 4일, 9월 30일, 10월 3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AI 주식들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올해 주도주들은 AI와 관련된 주식들입니다. 뭐 엔비디아, 메타, AMD,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AI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반도체의 팹리스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가 하드웨어 제조 기술을 뭐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제조는 파운드리 회사에서 많이들 담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챗GPT가 아니라요. 실생활의 AI가 보급이 된다면 가장 크게 성장할 회사가 테슬라일 것 같아요. 대량 생산의 제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자동차도 뭐 연간 2천만 대까지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고 자, 이런 옵티머스 로봇을 향후 80억대를 넘어서 200억대까지도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테슬라가 가장 유망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도 테슬라 차량 판매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 내수 판매량을 보면 현재 5월 한 20일이 지난 중반을 지난 시점인데요. 이미 최고의 5월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 중국 판매량 5월 판매량은 이 파란색 막대인데요. 이미 2020년, 2021년, 2022년에 5월 판매량을 넘어선 모습이에요. 자, 4월 달은 더 판매량이 많았었습니다. 그 전해보다. 자, 4월 달 판매량이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이미 1분기에 1, 2월 달 첫 달과 둘째 달의 합보다도 5월 22일 경에 더 많이 판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매 분기 마지막 달, 그러니까 이번 2분기에는 6월 달이 되겠죠? 마지막 달은 중국 내수 판매가 가장 많은 달입니다. 자, 그래서 한 3월 달만큼만 판매가 된다면요. 다시 한번 기록적인
최고 기록을 기록할 수 있는 분기 판매량이 나올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좀 재밌는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테슬라 차량 모델 3를 운행하면서 디스플레이를 파손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파손시키더라도 정상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파손된 차량이 정차한 이후라도요, 일정 시간이 지나더라도 다시 차량 시동을 걸 수 있고 주행 또한 이상이 없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스크린을 파손된 스크린을 띄어내면요, 아주 구조가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면 뒤에가 벌집 모양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연결선이 있어요. 이게 바로 테슬라의 심플화 단순화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디스플레이가 없어도 이렇게 운행이 가능한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리가 매우 간편하고요. 수리 비용은 약 한 1,500불, 우리 돈 한 2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디스플레이가 파손되더라도요,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잔여 배터리 용량도 확인할 수 있고, 공조 장치도 핸드폰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디스플레이가 고장나면 차량 주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했던 고객들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